오늘은 감정 노트라는 워크시트를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면서 아이들이 오늘 하루에 느꼈던 감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의 형태로 남겨두면 좋은지에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드릴 감정노트라는 워크시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감정학습의 특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감정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저녁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혹은 아침에 진행을 하면서 내가 어제 느꼈었던 감정들, 대표적인 감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낀 이후에 나의 반응을 작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감정을 느꼈나, 그리고 감정을 느낀 후에 나의 반응,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적어보고, 이 세 가지를 조금 꾸준히 작성을 해보면서 내가 동일한 감정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느꼈는지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해나가는 형태로 작성을 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감정 노트는 6개의 감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울 때, 그리고 화날 때, 후회스러울 때, 부끄러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6가지 대표적인 감정들을 마련을 해놓고 이 안에 작성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감정이 6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느꼈었던 뭐 감정 중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지도를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작성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조금 자유롭게 진행을 했었던 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쓴 감정 노트를 한번 공유 드리면요. 첫 번째 후회스러울 때 언제 후회스러웠는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아플 때 후회스러웠다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그 후회스러움을 느낀 후에 나의 반응은 핸드폰을 좀 그만 보고 방 청소를 했다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언제 이런 감정을 느꼈나? 7월 6일 화요일 수업 끝나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후회스러움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후회스러움을 느끼고 나서의 나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후회스러움을 느낀 상황은 언제였는지, 이런 3가지 방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숙제로 내줬을 때 가장 좀 부담 없이 작성을 했었던 워크시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의 감정을 적어보는 거니까 조금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일단은 작성을 하는 란이 아주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흥미롭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울 때 뭐 이런 식으로 적었네요. 동생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고 방에 들어와서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좀 부끄러웠다라고 적었고 나의 반응은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포용하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가족 저녁 식탁을 가진 이후에 이러한 뭐 감정을 느꼈다고 적었네요. 그리고 밑에는 화가 났을 때인데 오늘 밖에 나가서 일을 봐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울 때 화가 났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그늘을 찾아다닌다라고 적었네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감정부터 조금 느꼈었던 좀 내가 뭐 깨달음으로 이끌어냈었던 감정들까지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 느꼈던 대표적인 감정들 오늘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화가 좀 났다든지 약간은 짜증이 났다든지 요런 한 감정들이 대표적이라면 그런 것들을 몇 두 개, 언제 좀 대표적으로 좀 짜증이 났고 화가 나는지를 적어보고 그리고 그 항목들을 꾸준히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 제가 활용을 했었던 워크시트에는 부끄러울 때 이렇게 쭉 적을 수 있고 슬플 때 쭉 적을 수 있도록 하나의 감정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여러 상황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감정들을 모아보면 약간의 공통점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좀 슬프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러한 것들이 좀 파악이 되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짧아서 작성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만 이후에 나의 감정들이 쌓여나가는 것을 볼 때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작성을 하는 워크시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었던 감정학습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을 해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언제 그 감정을 느꼈는지를 꾸준히 작성을 하는 것이 이 감정학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러한 워크시트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죠. 세 가지만 저기에는 딱히 제가 보여드렸었던 워크시트에 줄의 형식이 있거나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양을 작성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 감정 노트를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살 수 있는 노트 정도를 준비를 해서 한 페이지에는 화가 나는 감정을 적어보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뭐 즐거운 감정을 적어보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약간 이렇게 나눠 놓기만 하고 그것을 좀 저녁에 한두 개 정도씩 꾸준히 작성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감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꾸준히 감정 노트를 작성을 해온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감정 노트를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짜증이 나는데 뭐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고 하는 상황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 노트를 이렇게 기록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작성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이래서 좀 기뻤고 이래서 좀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또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화가 주로 많이 났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기뻤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나의 주된 감정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기록함이 전제가 된다면 꾸준히 기록함으로써 감정적인 성장이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렸었던 워크시트 중에서는 가장 좀 간단한 워크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꼭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성인이 된 분들,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냥 성인이 된 입장에서 나의 감정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형태로 남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워크시트,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언제 그 감정을 느꼈는지, 이 세 가지만 조금 작성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분명히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훈련되는 역량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기록의 형태로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